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을 분석해보고 특정 종목들에 대한 주요 소식들을 분석하면서 투자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주시하며 혼조세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모습을 이어가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 44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미국 CDC가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점, 남아공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비교적 덜 위험하다는 점은 우려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의료 고문인 파우치 박사가 오미크론 대유행은 1월 말에 정점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산타랠리로 지수가 계속 오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여 기술주한테는 안 좋은 장이었습니다.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이제 저점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어앤 그리드 수치도 조금씩 환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 빅스 차트를 보시면 일정한 주기로 튀어오르면서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스 수치가 저점에 오래 있다면 어떤 악재를 핑계 삼아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공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주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오미크론 확산과 기상이변을 이유로 주요 항공사들의 대규모 항공편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수요일 초반에만 전세계 228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번 항공편 취소는 주로 델타항공과 알래스카 항공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항공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과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이번 대규모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우치 소장의 의견처럼 1월 말에 오미크론이 잠잠해진다면 항공주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을 듯합니다. 테슬라 관련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천천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든 스톡옵션 행사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머스크 회장이 내년 9월 종료되는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왔으며 28일 160만 주 매각을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매도는 딱히 악재는 아니었지만 나스닥 하락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9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를 주우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겠네요. 여러 기관들에서 4분기 인도량과 내년 인도량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 분석가는 4분기 인도량을 전년 대비 58%, 전분기 대비 18% 증가한 28만 5천 대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올해 인도량은 총 91만 3천 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상 수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에쿼티 리서치에서도 4분기 인도량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을 방문했는데 생산 및 인도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 크레딧 스위스가 테슬라에 대한 타겟 주가를 올리면서 내년 생산량이 최대 16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베를린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대한 기대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3분기까지 약 63만 대를 인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90만 대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트럭 본격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 드라이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할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해야 되는 업무 및 요구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데이터 계측, 상용 트럭 운전 경력, MS 오피스 툴 유경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판매되기 전에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상용 트럭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이미 진출해 있는 친환경 트럭인 수소 트럭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테슬라의 기술력이나 인프라를 다른 수소 트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테슬라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2개 기관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웨드부시는 테슬라에 대한 타겟 주가를 1,400달러로 설정하고 가장 잘 됐을 불 케이스를 1,800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발표한 이유로는 중국 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회사 전체 인도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수요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호재로 봤습니다.
또한 향후 영업 마진이 20% 이상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아구스 리서치는 일론 머스크 매도가 완료됐고 개선된 실적 전망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1010달러에서 30% 증가된 1313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웨드부시와 같이 전기차 회사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회사로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주식 중 하나였는데요. 망한다, 상장 폐지된다 등 안 좋은 투자 의견들을 발표했지만 하나둘 테슬라에 대해 좋은 투자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정받고 성공한 회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커질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슬라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관련 뉴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공간 독점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인공위성들이 한정된 우주공간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어 수백억 개의 우주선이 오갈 수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우주는 넓고 인공위성은 아주 작다며 스페이스 X는 그 어떤 경쟁자가 우주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약 2천여 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으며 10,000개 이상을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 X가 얼른 상장해줘야 테슬라와 여러 우주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텐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은 레드와이어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최저점을 뚫으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레드와이어 소송에 블루 오리진도 같이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레드와이어는 11월 3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했고 연기 이유로는 재무제표 등의 평가가 마무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따로 실적 발표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권 사기를 저질러서 레드와이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CEO와 CFO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집단 소송에 대해 레드와이어 측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블루 오리진과 파트너십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했을 때 매수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서 블루 오리진도 잘못이 있다며 같이 소송을 건 듯합니다. 최근에 레드와이어 분석 영상에서 레드와이어가 실적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8개 회사의 모든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공개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레드와이어의 비중을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레드와이어가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투자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손실률을 보여주면 파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지 이 악재가 해결되고 주가가 올라오면 다시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 방법이 추후에 더 큰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계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관련 소식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퇴사를 막기 위해 최대 18만 달러의 주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쟁사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는 최근 몇 달 동안 애플 엔지니어를 계속 고용했고 애플과 메타는 AR과 VR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는 오큘러스 사용량이 올 연말에 가장 높았기에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자세히 보기 전에 애플같이 똑똑한 직원들이 많이 가는 회사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메타 플랫폼으로 간다는 뉴스가 뜬 것을 보니 향후 성장성이나 메타버스에서 애플을 앞서 나갈 것으로 애플 엔지니어들이 분석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하지만 애플은 올해 여러가지 성장성을 보여준 한 해였는데요. 탈인텔을 선언하고 직접 설계한 반도체 칩을 쓰겠다고 올해 발표했었는데 이는 올해 애플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의 M1 칩은 맥 매출을 70% 올릴 정도로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또한 애플카 이슈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는 애플과 메타 플랫폼 둘 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에는 디즈니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디즈니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와 공유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디즈니월드 워터파크를 재개장했다고 하는데요. 플로리다에 위치한 해당 테마파크는 미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3월부터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디즈니월드의 다른 테마파크들이 2020년 여름 운영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방문객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워터파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디즈니의 테마파크가 개장된다면 디즈니의 매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 매출을 넣으면서 주가 또한 크게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그 다음은 로켓 발사회사 아스트라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로켓 발사를 성공하고
내년 1월에 추가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공매도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간단히 공매도 리포트를 분석해봤는데요. 다른 로켓 회사들과 달리 많은 중량을 실을 수 없고 계속되는 추시 지연으로 인해 좋은 실적이 나오기 힘들다고 분석한 듯한데 크게 팔만한 이유는 보여지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해당 공매도 리포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분석 후에 영상으로 자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